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트렌드 전략학교. 네, 뉴스 속에서 트렌드를 읽는 트렌드인 뉴스입니다. 오늘은 작은 미용실로 연봉 1억 버는 이유. 네, 이 뒤에 숨어 있는 트렌드 키워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에 머리 만지는 사람의 미용장인 정강아 씨가 작은 미용실로 연봉 1억을 벌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미용실은 한성대 입구 뒷골목에 있는 15평의 허름한 동네 미용실인데요. 보통 우리가 허름한 동네 미용실이다라고 한다면 뭐 자기 인건비 겨우 벌겠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연봉 1억을 벌다라는 책을 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작은 미용실을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나 보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말 오랫동안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작은 미용실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들이 작은 미용실로 연봉 1억을 벌 수 있게 해줄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눈썹 문신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어, 연봉 1억이 아니라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일요일 날 새벽에 어디 갔니? 그랬더니 저 2시간 반이 걸려서 머리를 하러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까지 그렇게 멀리까지 갔니?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요즘 미용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좀 저렴한 데 가자라고 이야기가 됐고, 그것이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했고 인스타그램의 반응을 보고 친구들이 모여서 2시간 반이 걸리는 그 먼 거리까지 머리를 펌을 하러 간 거예요. 자, 이렇게 대형 미용실, 대형 프랜차이즈가 대세였는데 작은 미용실로 연봉 1억을 버는 그 이유 뒤에 숨겨진 트렌드 키워드, 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것은 부티크 문화이네요. 부티크라고 하면 우리 대형 호텔들은 규모도 크고 뭐 브랜드 명성도 있고 어마어마한데, 부티크 호텔이라고 하면 규모는 작지만 아주 개성 있고, 그리고 서비스가 아주 친절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티크 호텔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부티크 샵들은 아주 작지만 뭔가 매력이 있고 개성이 있고 그리고 친절하고, 그죠? 주인의 어떤 개성이 묻어나오는 그런 공간들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베이비 부모들하고 좀 달라요. 베이비 부모들은 산업시대의 후속적인 삶을 살았죠. 그래서 막 크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북적북적하고 그 다음에 급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한 세대인데, 지금 주력 소비 계층인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맞벌이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또 대가족도 아니고 핵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이혼율도 상당히 높아서 결손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리고 형제도 적잖아요. 그래서 옛날 세대와 달리 밀레니얼 세대들은 뭔가 항상 좀 외로움,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하고 뭔가 큰 것보다 작은 것에 좀 애착을 느끼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부티크 문화를 이끌고 있다. 그래서 개성 있는 개인 점포가 선호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의 특성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 코쿠닝족들, 그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보지도 않고 비대면, 언택트라고 하죠. 비대면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배달시켜 먹고 혼자 앉아서 유튜브하고 혼자 그냥 그 원룸에 콕 처박혀 있어도 심심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뭔가 그런 삶에서 느끼게 되는 인간적인 따뜻함, 굉장히 그립죠. 그래서 이 대형 미용실이 주지 못하는, 대형 업소들이 주지 못하는 이런 하이터치 같은 것들을 작은 매장들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크면 클수록 뭔가 상업적으로 보이고 이것들이 어떤 인간적인 게 아니라 뭔가 돈을 벌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데, 작은 곳에서는 너와 나 둘이서 이렇게, 그죠? 또는 몇 명이서 아주 아기자기한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작은 미용실로 연봉 1억이 아니라 연봉 3억, 5억도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미용실은 좀 힘들겠네요.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단가가 낮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뭐 예를 들면 눈썹 문신 같은 경우 단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 어, 바로 SNS 파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소비자들은 인스타그램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다 검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몇 천만 원씩 버는 문신하는 그 젊은 여성 같은 경우에도 저도 사실 우리 딸을 통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알고 갔는데요. 세상에 매장도 없어요. 완전 골목길에 있는 연립주택 안에서 방 하나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몇 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예약이 밀려가지고 정말 오래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솜씨가 있냐 봤더니 저는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일부러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썹 문신 하려고 했는데 완전 실패해가지고 지금도 눈썹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뭐를 말하냐, 실력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공격적인 홍보, 근데 그 안에 그분이 자기 인스타에 했던 사진이 다 사실은 어디서 받았던 가짜 사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런 작은 매장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스타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도 지방의 조그만 맛집이었는데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인스타에서 이름을 타서 지금 뭐 백화점들이 전국에서 난립니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작은 매장이 연봉 1억이 아니라 연봉 5억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바이럴의 효과죠. 요즘 사람들은 광고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ATL, BTL이라고 하는데 요즘 ATL 밀어내기식 광고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경험한 고객의 소개가 너무 중요한 거죠.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그죠? 믿을 수 있는 증언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한테 소개해서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한 명씩 소개해서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한 명씩 소개해서 여덟 명이 되고, 여덟 명이 한 명씩 소개해서 16명이 되고, 16명이 한 명씩 소개해서 32명이 되고, 32명이 한 명씩 소개해서 64명이 되고, 64명이 한 명씩 소개해서 128명이 되고, 128명이 한 명씩 소개해서 숨차네요. 236명인가요? 이렇게 되면 한 달 안에 4,000명이 넘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이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데요. 이 바이럴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도 있죠. 밑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격 부담입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그 규모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같은 가격이 비싸죠. 근데 작은 부티크 매장들은 비싸다기보다는 싸지는 않아요. 작은데 쌀 수가 없습니다. 원래 박리담에는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아주 개성있고 괜찮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을 작은 매장들은 해소해 주는 거죠. 투자비도 적게 들었기 때문에 또 역시 인테리어나 투자비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바이럴이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실력이에요, 실력.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브랜드 혜택 때문입니다. 나는 브랜드 파워가 없기 때문에 브랜드가 있는 곳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파리바게뜨가 확산되면서 많은 제과점들이 없어졌는데 파리바게뜨가 전체적으로 제과점의 그 수준을 좀 한 단계 끌어올렸죠. 하지만 파리바게뜨가 못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티잔 베이커리들이죠. 정말 그 프랜차이즈를 능가하는 실력이 있다면 바이럴의 힘을, 파워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력만 있으면 작은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나 이런 SNS 마케팅을 활용을 해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무려 막 5년씩 10년씩 걸려서 쌓은 브랜드 파워를 하루아침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역시 작은 매장으로 높은 연봉을 올리려면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정강아 원장님이 쓴 책의 내용에는 정말 그 작은 미용실을 연봉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경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깨알 같은 디테일한 팁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든지 트렌드가 어떻든지 간에 결국 사업에서 성공을 하려면 경영의 고전을 알아야 된다. 이 경영의 고전이 뭘까요? 일단 상품이 좋아야 되는 거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서비스는 진정성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뭐 친절하고 이런 거 다 좋지만 결국 진정성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고객 관리로 이어져서 바이럴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세 번째는 조직 관리이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주느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신뢰를 얻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뭐 MBA 과정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과목들입니다. 마케팅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케팅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재무관리, 돈관리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경영의 요체, 핵심들이죠.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8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요즘 그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로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도 없고 가문도 좋지 않고 백도 없는 그런 작은 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트렌드가 있어요. 바로 약자가 각광받는 시대라는 거죠. 사람들은 엄친아를 싫어해요. 물론 화려한 학벌에 막 외모도 받쳐주고 막 집안도 좋고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열광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마음속에 질투심이 있어요. 인간의 원죄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최고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약간씩 질투하고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한테는 선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경쟁자가 약자이거나 나의 경쟁자가 가까운 사람일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싶지만, 이 멀리 있는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한 모습을 보이면 왠지 돕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세계 같은 대기업들이 아주 그 지역의 작은 점포들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약자 마케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약자들은 사실 많은 위로를 줍니다. 왜 우리 거리를 지나가다가 또는 뉴스에서 너무너무 불쌍한 분들의 소식을 접하면 어때요? 그런 분들의 소식을 접할 때 가장 큰 위로는 정말 현재 내가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내가 내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약자들은 사실 사회에 많은 위로를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들을, 그리고 또 약자들은 그 사람이 약자인 이유를 보면 뭐 비리도 없고 백도 안 쓰고 뭐 그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약자가 게을러서 약자다, 그러면 뭐 박수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정말 착한 약자다, 그러면 세상 사람 모두가 박수를 치고 싶게 만드는 그 인간의 선한 의지,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작은 미용실로 연봉 1억을 버는 이유, 그 뒤에 숨어있는 여러가지 트렌드 키워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키워드들을 보고 자신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유의 탄생과 2020 창업 트렌드라는 책을 냈는데요. 한 달 사이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2가지 책을 출간하고 나서 20년 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됐어요. 기업가 마인드와 창업 트렌드가 성공의 전부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트렌드 전략 학교의 트렌드 인 뉴스는 트렌드를 통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성공 지수를 쑥쑥 높여주기 위해서 만들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트렌드 성공 지수를 쑥쑥 높여준다면 그분들의 행복에 크게 기여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